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이바티스를 좀 더 다뤄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마이바티스를 이용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생성, 삭제, 수정, 조회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프로젝트에서 마이바티스를 활용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생성, 계정 생성, 테이블 생성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PC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는 현재 dbeaver라는 툴을 사용해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샘플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reate database라고 하시고요. 생성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myBaptist db라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디폴트 캐릭터 셋과 콜레이트를 설정하셔야 한글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 캐릭터 셋은 UTF-8 MB4라고 지정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디폴트 콜레이터 UTF-8 MB4 제너럴 CI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디폴트 캐릭터 셋을 UTF-8 MB4로 지정하셔야 UTF로 되어 있는 한글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또 콜레이트 역시 UTF-8 MB4로 지정하셔야 한글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상적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요. 생성이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계정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생성은 create user로 만드시면 되고요. myBaptist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할 건데 이렇게 @sign 주시고 %를 주시면 어떠한 호스트에서 접속하더라도 이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의 패스워드는 identified by myBaptist 1234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생성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계정이 방금 전에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grant all on myBaptist db의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방금 생성한 myBaptist at 여기서 접속한 myBaptist 사용자에게 myBaptist db의 모든 테이블 기타 권한들을 부여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네, 이제 계정이 생성되었고요.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죠. 우선 테이블은 회사 정보를 입력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table, company.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id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 id는 우리가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오토 인크리멘트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인티저고 오토 인크리멘트 속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 자체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 중에 컴퍼니 네임을 하나 만들고요. 이것은 바 캐릭터 128 크기. 주소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컴퍼니 어드레스 마찬가지로 바 캐릭터 128 정도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 이름을 가지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에 인덱스를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걸어주면 회사 이름을 가지고 검색할 때 검색 속도가 빨라지겠죠. 우리가 테이블의 컬럼을 만들고 향후
쿼리할 때 조회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럼들에는 이렇게 인덱스를 걸어주게 되면 나중에 조회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요. 인덱스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해당 컬럼으로 조회는 빨라지지만 반대로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연결된 인덱스까지도 다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 수정, 삭제에 대한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컬럼에만 인덱스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네,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New Spring Starter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이름은 데모 마이바티스로 하죠. 그리고 저는 JDK 1.8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버전은 8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추가할 디펜던시는 우선 REST API를 만들 거기 때문에 스프링 웹을 사용하고요. 또 마이바티스를 사용할 거니까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사용할 거니까 MySQL 드라이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롬복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도록 하죠. 피니시를 하시면 필요한 디펜던시들을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를 기본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제일 먼저 매퍼를 만들어 보죠. 방금 전에 테이블을 생성한 컴퍼니라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매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니까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컴퍼니 매퍼라는 이름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서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매핑할 자바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클래스 하시고 자바 객체는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객체에는 기본적으로 id에 해당하는 id 그리고 회사 이름, name, 주소, 어드레스 이 세 개의 프로퍼티를 갖는 컴퍼니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매퍼에서 이 클래스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 컴퍼니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API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인터페이스를 매퍼로서 인식하기 위해서 매퍼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입력에 사용할 API는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받아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입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때 수행할 쿼리는 insert into company 그리고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id는 오토 인크리멘트 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입력할 데이터로는 이렇게 지정해주면 파라미터 컴퍼니가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SQL에 매핑이 돼서 컴퍼니의 네임, 컴퍼니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 컴퍼니라는 테이블에 컴퍼니 네임, 컴퍼니 어드레스 컬럼에 입력하는 이런 SQL문을 우리가 매핑을 했습니다. 이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컴퍼니 객체를 입력하는 API를 REST API로 뽑아보죠. 클래스 이름은 컴퍼니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이 클래스는 REST 컨트롤러라고 어노테이션을 지정함으로써 REST 컨트롤 API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PI에 프리픽스를 지정해 보도록 하죠. API가 컴퍼니로 시작하는 API는 무조건 이 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 매퍼를 클래스 이름 앞에 지정했고요. 이 클래스 API에서 만든 API는 리퀘스트 바디로 컴퍼니라는 변수를 입력받고 방금 만든 컴퍼니 매퍼라는 API를 통해서 인서트를 하죠. 그리고 이 인서트된 결과를 리턴하겠습니다. SQL 인서트문에서 반환되는 결과는 입력된 데이터 개수가 반환이 되는데요. 입력에 성공할 경우에는 1이 반환될 거고 입력에 실패할 경우에는 0이 반환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이 API를 호출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값이 입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 있는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설정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데이터베이스 접속 URL은 JDBC MySQL, 로컬호스트의 3306, MySQL의 디폴트 포트는 3306이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yBaptist_db, 그리고 유니코드를 사용할 거고 캐릭터 인코딩도 UTF, 서버 타임은 아시아 서울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myBaptist, 패스워드는 myBaptist1234로 지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실행이 되었네요.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기에서 호스트 매핑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 포스트 매핑으로 컴퍼니라는 API를 호출했을 때 이 부분이 수행이 될 거고요. 매퍼 API 인서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컴퍼니 객체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입력이 될 겁니다. API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get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이고 http localhost 8080 포트고요. 컴퍼니 그리고 전달하는 파라미터로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리퀘스트 바디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디에 로우 타입으로 하고 형태는 JSON 형태로 전달하겠습니다.
네임은 삼성전자로 할까요?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 1동. 자, 이렇게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1이 전달이 되었네요. 1이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하나 입력되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실제 입력되는지 한번 쿼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라는 테이블을 쿼리해 보면 항목은 입력이 되었는데 실제 이름과 주소가 입력이 안 되었네요. 자바 객체 컴퍼니에 게터와 세터를 설정을 안 했네요. 이 게터와 세터는 우리가 코딩으로 설정하지 않고 롬복에서 자동으로 게터와 세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행해 보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대치 이동 마찬가지로 1이 반환되었네요. 이번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이 되었네요. 아까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은 게터와 세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들이 정상적으로 가져지지 않아서 이렇게 널이 입력이 된 거고요.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기존 입력된 것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지워졌죠? 이번에는 쿼리를 해볼 건데요. getAll이라는 API를 만들어 보죠. 이 getAll이라는 API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컴퍼니라고 하는 객체의 리스트를 반환할 거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select 컴퍼니로부터 select를 하는 SQL을 매핑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컴퍼니에 보면 컴퍼니 네임, 컴퍼니 어드레스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언더바라고 하는 캐릭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컴퍼니 언더바 네임, 컴퍼니 언더바 어드레스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자바, 컴퍼니 객체의 네임, 어드레스 이런 이름으로 매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매핑 관계를 다시 한번 어노테이션으로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results라고 어노테이션을 지정하시고 그 안에 다시 복수개의 프로퍼티 컬럼 매핑 관계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결 괄호를 여시고 이 안에서 result 그리고 자바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 name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의 컴퍼니 언더바 name으로 매핑할 거고 또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 이름은 테이블의 컴퍼니 언더바 어드레스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d의 경우에는 id 그리고 컬럼 이름도 id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매핑 관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매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였고요. 이것을 조회하는 그런 API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죠.
get 매핑으로 선언할 거고 컴퍼니 리스트가 반환이 될 거고요. 컴퍼니 매퍼의 get all을 호출한 그 결과를 다시 이 API에서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죠. 실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쿼리를 하더라도 아무 결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선 현대자동차 하나를 입력을 하고 아까 입력하려다가 실패를 썼던 삼성전자도 하나 입력을 하죠. 대치일동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모두 1이 반환된 것을 보아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B에서 직접 쿼리를 하더라도 두 개의 내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REST API를 호출해 볼까요? get 방식으로 호출할 거고 localhost 8080 포트에 컴퍼니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네, JSON 어레이가 반환이 되었고 그 안에는 두 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네요. 각 객체의 컬럼은 id라는 컬럼에서 id라는 프로퍼티가 반환이 됐고 컴퍼니 name이라는 컬럼에서 name, 컴퍼니 어드레스라는 컬럼에서 어드레스라는 프로퍼티가 반환이 된 이런 객체가 두 개 어레이 형태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하고 나면 입력된 결과를 1, 0 이렇게 반환하기보다는 입력된 객체 전체를 반환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입력한 name, 어드레스는 그대로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id의 경우에는 매퍼를 통해서 insert라고 하는 SQL 문이 수행될 때 비로소 만들어진 id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회해서 리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컴퍼니를 그대로 반환하게 되면 이름과 주소는 입력된 값 그대로 전달이 되겠지만 실제로 id는 SQL문 안에서 SQL이 수행될 때 비로소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컴퍼니의 id 프로퍼티는 값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SQL 인서트 결과로 id가 생성되고 이것을 이 프로퍼티 id에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매퍼에서 옵션을 좀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생성된 키를 가지고 id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설정을 해달라 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 인서트를 통해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 id 값이 이 키 프로퍼티, 이 자바 객체의 id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이 생성된 값이 설정이 된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API를 통해서 리턴하게 되면 생성된 id가 무엇인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는 이 API를 호출하게 되면 1, 0이 리턴이 되었는데 지금은
입력된 이름, 주소 뿐만 아니라 자동 생성된 ID 값인 5까지도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ID 값을 반환받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이 ID를 가지고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 테이블에도 정상적으로 이 값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리스트를 쿼리하면 당연히 3개가 반환이 되고요. DB 테이블에서도 3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ID를 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입력하고 나면 입력된 데이터에 ID를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ID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매퍼에 아이디를 전달하고 전달된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할 수 있는 SQL문 하나 만들고 아이디를 가지고 쿼리하는 SQL문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우리가 다시 이 리절트 매핑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매핑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카피 페이스트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의 아이디로 부여를 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매핑 관계를 우리가 이름을 컴퍼니 맵이라고 하고 실제 매핑의 목록을 값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지정한 다음에 이 컴퍼니 맵을 여기서 재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재활용은 리절트 맵이라고 어노테이션을 지정해 주시고요. 이름은 우리가 아이디를 지정한 컴퍼니 맵을 써주시면 이 부분을 카피 페이스트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재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더라도 간단히 여기에서만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퍼에 아이디를 가지고 해당되는 컴퍼니를 조회하는 API를 만들었고요. REST API도 하나 추가를 해보죠. 복사를 하시고 여기는 패스 베리어블로 아이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베리어블로 아이디를 받고 그 받은 아이디를 매퍼에서 만든 get by id 라는 API를 호출해서 전달을 받고 이것은 아이디로 조회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닌 그냥 컴퍼니 객체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제는 동일하게 get 방식으로 localhost 8080의 컴퍼니 근데 뒤에 패스 베리어블로 아이디를 지정해 주게 되면 아이디 5번의 LG전자 정보가 리턴이 되고요. 또 4번은 아이디를 가지고 조회를 해볼까요? 4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 삼성전자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관리를 해볼까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테이블, create 테이블, employee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인티저로 자동 증가되는 값을 갖도록 아이디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거고요. 이 직원이 소속된 회사를 보관하기 위해서 컴퍼니 아이디 인티저, 그리고 이 직원의 이름 employee name 바캐릭터로 128 크기만큼, 그리고 employee address 동일한 크기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회할 때 이름을 가지고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인덱스를 걸어주죠. 그리고 이 컴퍼니 아이디는 아까 우리가 작성한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 안에 있는 값을 레퍼런스 하기 때문에 foreign 키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키 컴퍼니 아이디는 어디를 레퍼런스 할 거냐면 컴퍼니라고 하는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을 레퍼런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죠. 네, 생성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의 값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위한 API를 매퍼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employee 매퍼, 그리고 이것을 매퍼로서 인식하기 위해서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컴퍼니 매퍼에서 코드를 좀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employee 테이블에 employee name과 employee address를 입력할 거고, 전달받은 파라미터도 employee name에 employee address, 그리고 마찬가지로 ID, 자동 생성된 아이디를 다시 역으로 전달받을 거고요. 이 employee라는 자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getter와 setter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롬복의 데이터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인플루엔 매포로 돌아와서 나머지 것들도 수정하도록 하죠. 이것은 employee 맵이라는 매핑을 하고, 테이블 컬럼의 employee name은 name, 그리고 테이블 컬럼의 employee address라는 컬럼은 address라는 프로퍼티 이름으로 매핑을 할 거고요. get all이라고 하는 API는 employee라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정보 모든 것을 리스트로 반환하는 API, 그리고 get by id는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특정 id로 해당되는 직원 정보를 검색한 결과를 employee라는 객체로 반환해서 전달할 거고요. 이때 사용할 매핑 관계는 위에서 선언한 매핑 관계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employee 컨트롤러도 컨트롤러로 하고, REST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을 선언하고요. API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employee mapper를 가져와서 사용할 거고, employee 포스트 전달이 왔을 때 employee mapper의 insert를 통해서 전달된 employee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입력을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죠. 이 결과는 앞에 매퍼에서 선언된 것처럼 자동 생성된 이 키값을 자바의 프로퍼티인 id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역으로 다시 매핑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한 포스트에서 전달한 객체에는 생성된 id가 함께 포함된 형태로 결과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직업 목록을 얻어오는 get all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employee mapper를 통해서 호출하고요. id를 가지고 직원을 검색하는 API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입력을 할 때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할 거고 8080의 employee, 그리고 우리가 리퀘스트 바디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바디, 그리고 타입은 JSON 타입으로 employee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id는 자동 생성될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다만 컴퍼니 id는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생성한 LG전자, employee 이름은 흥길동, 주소도 입력했습니다. 자바 객체에서는 우리가 이름과 주소, 네임과 어드레스로 이름을 지정했죠. 네,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하나 더, 컴퍼니 아이디가 있습니다. 컴퍼니 아이디, 네임, 주소를 가지고 API를 호출할 거고요. 컴퍼니 아이디, 네임, 주소를 받고 아이디는 자동 생성될 거고, 포스트로 호출되면 employee mapper의 insert가 호출될 거고, employee mapper의 insert에서는 employee 테이블에 employee name, employee address 하나가 빠졌네요. 컴퍼니 아이디, 컴퍼니 아이디, employee name, employee address 3개의 컬럼에 값을 입력할 거고, 전달받은 employee 객체의 employee name, employee address, employee의 컴퍼니 아이디 객체를 가지고 컴퍼니 아이디 컬럼에 입력할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API를 호출하면 네, 결과가 전달이 되었네요. 아이디는 1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되겠네요. 홍들철 대치 이동으로 하고 API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인플루의 아이디가 2번 자동 생성되었고 전달된 값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B 테이블도 한번 볼까요? 네, DB 테이블에도 2명의 사용자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회사를 조회할 때 회사의 아이디, 이름, 주소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의 목록도 같이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퍼가 아닌 서비스 레벨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한번 해볼까요? 컴퍼니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것을 서비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애노테이션을 지정하고요. getAll이라고 하는 API를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이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매퍼를 통해서 컴퍼니 목록을 얻어올 거고 이 컴퍼니 리스트를 반환하기 전에 이 컴퍼니 목록이 1개 이상 조회된 경우에 대해서는 컴퍼니 목록의 루프를 돌면서 인플루이 목록을 세팅을 할 거고요. 이 인플루이 목록에 대한 세팅은 컴퍼니 매퍼의 get by company id 라고 하는 API를 만들어서 이 API에 컴퍼니 아이디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 회사에 소속된 모든 인플루이 목록을 얻어오는 API를 만들고 이 API의 결과물을 다시 이 컴퍼니의 set input list로 세팅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get by company id라고 하는 API가 없기 때문에 employee mapper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mapper에 get by company id를 만들 거고요. employee mapper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컴포니 아이디를 가지고 이 컴포니 아이디 컬럼과 같은 이런 조건을 갖는 항목들을 employee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거고요. 매핑 관계는 동일하게 employee 맵을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PI를 만들어줬고요. 이 API는 employee 목록을 얻어오는 API인데 파라미터로는 컴포니 아이디, 즉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employee 목록만 쿼리하는 그런 API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서비스를 만들고 이 서비스 내에서 우리가 자바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 목록을 쿼리하고 이것을 세팅하는 로직을 구현하고 이것을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컴퍼니 서비스를 포함하고 컴퍼니 서비스에서 만든 get all을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맵버가 아닌 컴퍼니 서비스에서 자, 종료를 하고 한번 시행을 해보죠. 자, 그럼 컴퍼니 목록을 얻어오도록 호출하게 되면 현대자동차에는 인플 리스트가 없고요. 삼성전자에는 우리가 아까 입력한 인플레 목록에 홍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LG전자에도 인플레 목록에 홍길동이라는 인플로이가 한 명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안에서 로직을 구현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매퍼에서 간단하게 설정을 통해서 동일한 로직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컴퍼니 매퍼에 보시면 우리가 컴퍼니 네임은 네임, 컴퍼니 어드레스는 어드레스 이렇게 매핑하는 것처럼 매핑 관계를 간단하게 추가하면 되는데요. 프로퍼티의 인플로 리스트는 컬럼에서 직접 매핑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 컬럼 id라는 컬럼, 즉 회사의 id가 되겠죠. 이 컬럼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서브 쿼리를 수행할 건데 어떤 서브 쿼리냐면 이 서브 쿼리를 다시 man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select 쿼리 할 건데 이 쿼리는 우리가 아까 컴퍼니 인플로이 매퍼에 있는 get by company id 이것을 매핑할 거기 때문에 com example demo 인플로이 매퍼에 있는 get by company id
라고 하는 이 API를 가지고 매핑을 할 거고요. 간혹 이 man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뜨지 않을 경우에는 이 man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자체도 동일하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직접 수동으로 임포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매핑 관계를 지정할 때 employee list라고 하는 자바 프로퍼티를 매핑할 때는 컬럼에서 직접 매핑하는 게 아니고 이 id라는 컬럼을 파라미터로 해서 이 부분, 이 매퍼, API, employee 매퍼에 get by company id라는 API를 호출하고 그 id로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결과를 이 employee list에 매핑을 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 선언만으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직접 로직을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이 매핑 관계는 이 매핑 관계를 사용하는 다른 모든 API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시 매퍼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수행을 해보죠. 자, API 호출하면 결과는 동일하게 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id를 가지고 조회하는 API에서도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비스 레이어에 서브 쿼리를 구현하지 않고 매퍼에서 간단하게 선언 한 줄만 하더라도 서브 쿼리가 수행이 돼서 자동으로 값이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로그를 찍는 건데요. 이렇게 코딩을 해서 로직을 구현한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동작하는 것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로그를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수행 자체가 뭔가 쿼리를 하고 있는 SQL문이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매퍼를 통해서 쿼리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떻게 매핑돼서 어떤 쿼리문이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로그로 찍어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찍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정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우리가 로그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매퍼 로깅하시고 레벨을 바꿀 건데 어떤 것을 바꿀 거냐면 컴의 example 데모 패키지 안에 있는 컴퍼니 매퍼의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바꾸고 로깅 레벨 바꿀 건데 무엇을 바꿀 거냐면 com example demo employee mapper의 로그 레벨을 디버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매퍼 안에서 호출되는 SQL 문들이 로그에 찍히게 되는데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이 API를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레벨에 디버그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SQL asterisk from company where id는 파라미터로 4, 그러니까 즉 id가 4로 전달이 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쿼리 문이 수행이 될 거고요. 이 안에서 결과가 반환됐을 때 다시 인플로이에서 쿼리하는 서브 쿼리,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서브 쿼리가 되는지까지도 로그에 표시가 됩니다. 이 로그에는 쿼리문하고 그 쿼리문에 전달된 파라미터 그리고 그 결과 값이 몇 개가 리턴이 되는지까지 나오는데요. 그 결과 자체도 다시 한번 덤프를 뜨기 위해서는 디버그 레벨이 아니라 트레이스 레벨로 좀 더 로그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료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동일하게 입력을 하고 호출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리턴된 결과까지도 로그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뭔가 SQL 매핑 관계에서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매퍼의 로그 레벨을 바꿔줌으로써 수행되는 SQL 쿼리문과 그 결과가 로그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떠한 작업을 트랜잭션을 묶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때 이 단순히 이 회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이 회사 정보를 같이 추가를 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해야만 비로소 이런 트랜잭션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컴퍼니 서비스에 add 컴퍼니라고 하는 API를 만들고 매퍼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컴퍼니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값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에도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 레거시 시스템에 컴퍼니를 추가하다 뭔가 오류가 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DB 테이블에 입력한 이 컴퍼니도 같이 롤백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즉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을 할 때 테이블에 입력한 정보도 같이 롤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 API에 선언해주면 이 API 내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런타임 익셉션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작용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입력, 수정, 삭제 등의 조작은 다 롤백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퍼의 인서트가 아니라 컴퍼니 서비스에 add를 호출하도록 하고 하이닉스 전자 2 대치 오동 API 호출하면, 자,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해서 인터널 서버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널 서버 에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DB 테이블에 입력된 하이닉스 전자 2는 롤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닉스 전자 2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서비스에서 트랜잭셔널이라고 묻게 되면 이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익셉션 없이 수행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커밋되고, 만약에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입력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들이 모두 롤백이 될 거기 때문에
종료하고 수행을 해볼까요? 네, 이번 하이닉스 전자 세 번째 대치 유동 API를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익셉션이 발생을 해서 인터널 서버 에러가 떨어졌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트랜잭션을 묶였기 때문에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는 순간 입력한 이 정보는 롤백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DB 테이블을 콜해보면 하이닉스 전자 3가 입력되지 않았죠. 입력이 되었다가 예외가 발생을 했고 이 상태에서 입력된 것들이 롤백이 됐기 때문에 DB를 콜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롤백이 되는데요. 만약에 런타임 익셉션이 아니라 일반적인 익셉션 또는 특정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도 롤백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트랜잭셔널에 롤백 4 하고 익셉션, 우리가 롤백을 시키고자 하는 익셉션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익셉션이라고만 하면 런타임 익셉션이 아니라 일반적인 익셉션 또는 익셉션을 상속받은 그런 모든 익셉션들이 다 이 롤백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종료하고 동일하게 다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호출을 해보죠. 네, 익셉션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런타임 익셉션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롤백이 되었을 겁니다. 네, 하이닉스 전자 3가 입력이 되지 않았죠. 이렇게 트랜지션을 묶을 때 우리가 매퍼를 바로 호출하지 않고 이런 서비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 레이어 안에서 필요한 DB 작업 또는 다른 레거시 작업들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었을 때 이 전체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하나라도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 또는 그냥 일반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 안에서 조작된 모든 DB 관련된 생성, 수정, 삭제가 롤백되도록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실전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바티스를 실전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때 사용이 될 만한 이런 기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바 객체의 컬럼 이름과 실제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 다를 때 이 둘 사이를 매핑하는 리절트, 그리고 이 리절트를 재사용하기 위한 방법, 이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서브 쿼리 역시 우리가 별도의 로직을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리절트 매핑을 통해서 서브 쿼리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입력할 때 자동 생성된 값을 다시 전달받는 방법도 살펴보았고, 또 DB에 대한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 묶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로직을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SQL문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서 디버깅을 하고자 할 때 로그 레벨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